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를 휘몰아치고 퍼펙트 스톰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작됐어요. 퍼펙트 스톰과 스태그플레이션은 예상됐어요. 제가 6개월, 8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저는 그때부터 퍼펙트 스톰은 시작되었고, 퍼펙트 스톰은 시작되었고, 이번 퍼펙트 스톰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많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 고고TV는 실물 경제, 그러니까 제 회사를 해보고, 세계적인 위기 때마다 IMF 또는 79년 또 2008년 그 위기 때마다 다 당했어요. 이건 개인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기다릴 수만이 없는데, 이번에 오는 위기는 금융위기 겸 실물위기 겸 원자재 발생, 원자재 앙등, 금융위기, 실물경기 위기, 또 국제 지정학적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국제 지정학적 위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시작됐고, 그것이 유럽 경제를 쑥밭으로 만들고 러시아도 쑥밭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우일 성천하던 중국이 이제부터는 경제 하락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유동성을 부린 것에 대해서 IRA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하고 고금리 정책을 하죠. 고환율이 되면 당연히 고금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앙등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는 잡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며칠 전부터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그죠? 물가하고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죠. 그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킹 달러에 있죠. 달러 강세. 그리고 킹 달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해야 되고, 고금리를 하고 강달러를 유지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오고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간혹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세계 경제 재편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없어질 확률이 많고, 그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에요. 자유무역이 없어질 확률이 많고, 세계 경제는 재편될 것이며, 그게 미국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미국 일국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독트린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오는데, 고고TV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향후는 이것이 바이든 독트린이다 하고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죠. 또 IMF가 오나? 근데 저는 IMF라는 것하고 이번 미국발 경제 위기, 킹달러 위기죠. 그죠? 고금리 킹달러 위기인데, IMF하고 킹달러 위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1979년에 유가 앙등, 원자재 앙등으로 세계 경기가 쑥밭으로 들어갈 때 박정희 정권이 망하고, 그거하고도 성질이 다르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것이 있다. 79년에 박정희 정권이 망가지고 퇴출되는 과정, 김재규 암살, 밀란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IMF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죠. 동남아시아만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실직해 헤지펀드의 공격에 의해서, 그건 동남아시아만 국한이 되어 있고 1, 2년 후에 대부분 극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 그 1978년부터 시작한 5.1 위기가 74, 5년도 한 번 했고, 그 78년부터 다시 시작한 5.1 위기는 한 3, 4년을 갔죠. 국민은 고통스러웠고, 그 당시에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북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자고 전두환이가 신군부 쿠데타에 성공했죠. 그럼 이번 위기가 제가 볼 적에 IMF 외환위기하고 다르다. 그 외환이 없던 나라만 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당했고, 일본은 구제금융을 안 받았죠. 일본은 기축통화니까 엔화 찍어내면 되니까. 그러나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외환이 부족한 우리와 동남아 국가들은 기축통화도 없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당할 뿐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복합적인 위기인데 IMF하고 다르고 79년하고도 다르고 원자재 앙당. 근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그하고는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주식가 폭락한다. 오늘 또 원희룡이라는 거 똘끼 있는 놈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의 초기다. 얼마 떨어지는지 모른다. 40%는 떨어져야 된다. 걔 큰일 났어요, 원희룡이. 무마시키는 게 문제예요. 국민의 불안을. 그놈은 대단히 문제 있는 놈이에요, 원희룡 그놈은. 부동산 값이 40%가 떨어지면은 대폭락인 겁니다, 대폭락. 응? 그동안 문재인이가 올려놨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40%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 100% 오른 거죠.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은. 근데 10억짜리가 40%가 떨어지면 말이죠. 6억이 되죠. 그럼 그동안 기회비용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기 전보다. 그러면 나라 경제는 망해요. 부동산 값이 40%가 떨어지면은 IMF 때도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전체적인 가격이. 그 정도 떨어졌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민심이 흉흉하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500만이고, 대부분 개미들이고, 신용 레버리지를 쓰고, ETF 같은 걸 하고, 그렇죠? 참고로 고고TV도 요새 자산 가격 때문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원금의 50%도 안 돼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걸 좀 알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겠나?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모르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지. 그러나 살 수 있는 나라는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의 부활이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부활이 일어났고, 그죠? 또 한국 동란 때문에 일본의 2차 부활이 일어났고, 그렇죠? 미국도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 과정이고, 살아남을 나라는 있고, 우리가 북한과 전쟁만 하지 않으면, 국제전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지금 모든 게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말이죠. 일촉즉발입니다. 푸틴이라는 놈은 핵공격을 우크라이나 하겠다 그러고 징집을 강제로 하고 있고, 중국 놈들은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말이죠. 올해 2% 성장을 예상한다 그러잖아요. 작년만 해도 5점 몇 %였죠. 그건 추락이에요. 다시 반등이 없다 앞으로는 당분간. 왜? 미국 일국주의로 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재편되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만 가지고는 경제 부흥을 다시 할 수는 없다. 중국이 꺾이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걔네들도 지금 중국 부동산가 폭락과 주식 폭락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그놈들은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황제 등극을 위해서 며칠을 참고 있지만은 시진핑이가 무슨 결정을 할지 몰라요. 중국 내 내부 불만, 민심 불만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 느낌이에요, 이거. 그러면 대만을 갖다가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한미일연합훈련에 일본을 끼워 넣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좌파 진보들이나 이준석들 거지들은 왜 일본하고 같이 훈련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북한은 주한미군을 갖다가 빼고 일본이 대만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북한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모든 게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라고. 거기서 경제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퍼펙트 스톰이.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데 민주당 애들도 또 국힘 애들도 정쟁에 몰두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뭐 국제 참사를 일으켰니, 재앙을 일으켰니, 거짓말을 했니, 공격을 받으니까 국힘 측에서 그거를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다고 싸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 내부에서는 이준석이가 큰 해코지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적엔 불안하다는 거죠. 야당이야 원래 공격하고 야당이야 원래 트집 잡는 것이지만은 윤 정권, 국힘과 윤 정부가 합심 단결해서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나. 일부에서는 이준석을 지지하고 일부에서는 이준석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못 쫓아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암울하게 돼 있는데 이준석이는 오늘도 그 가처분 신청 변론하러 들어가면서 시발 고물가 고환율이나 신경 써라, 라면값이나 잡아라 이러고 저러고 들어가고 있으니 국민들 기가 차죠. 거기다가 경제통이라는 유승민이가 보수 개혁주의자인 유승민이가 윤 정권한테 IRA 한국에 유리하게 모든 걸 갖고 와라. 또 통화수업 해라. 왜 외교 참사를 일으켰냐? 왜 새끼라 그러고 쪽팔리다 그러고 바이든을 해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냐? 저출산 정책을 오늘 그 윤석열이가 저출산 제세를 과학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또 하기는 하는데 이래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하등 거 상관없고 하등 쓰잘데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에는 물가고와 금리가 문제죠. 환율은 일반 서민한테는 상관없죠. 그죠? 환율이라는 것은 환율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환율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이자가 이렇게 높게 되냐? 더 올라갑니다. 저는 10% 넘는다고 봐요. 내년 초에는. 내년 초 중반에는.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그거 TV말 잘 들으세요. 자기들이 자산 가격도 폭락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월급도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월급도 안 올라가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50% 내지 40%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에 그 주식을 탔던 사람이나 마지막에 아파트를 산 2030이라 그러는데 5060도 4050도 많아요. 그들이 자산 가격이 그냥 집 하나 겨우 그냥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가지고 있는 집하고 폭락이 들어오니 너무 힘들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는 달러가 강달러다, 킹달러다. 도대체 금리가 말이야 주담대가 7%를 돌파했다. 그죠? 신용은 또 6% 돌파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물가는 더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준석이가 말한 대로 라면가 15%가 올랐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놈들이. 준석이나 그 패거리들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야 이러다가 IMF를 경험한 40, 50대들 그죠? 또 그 IMF 세대라 그러잖아요. 또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한번 경험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윤석열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느냐? 안 그래도 무능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뽑은 게 후회된다. 모두 윤석열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죠. 오히려 좌파 진보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그냥 거짓말 프레임, 무식 프레임, 무능 프레임을 쓰시고 있는데
이게 국회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준석과 유승민에 의해서. 그 능력 없어요. 그들도 특히 유승민은, 제가 유승민을 억까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적인 건 소용없어요. 실물 경제 딱 들어가가지고, 정부 내에 들어가서 하면은 누구도 해결 못 해요. 왜 해결 못 하냐 하면은, 이론적으로 그게 실물 경제가 움직이면은 유토피아가 되고 다 막아내지. 이런 게 올 리가 없죠. 세계적인 석학들도 못 막아내고,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는 미국도 못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살리려고, 국민 민생 살리려고 당분간 고통은 감수하겠다. 2년은 감수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5%에서 6%까지 올리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화되고 모든 돈들이 달러 쪽으로 갈 수뿐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IMF가 또 오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고된 위기라는 것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떠들썩거리고 이럴 적에는 그 위기는 안 온다. 해결책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현재 8, 9%의 물가고인데, 인플레인데, 그걸 2%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고금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갖다가 이루겠어요? 그 끝이 미국 연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올린다. 여차하면 내년 연말까지 올린다. 이러고 있죠. 그럼 우리도 따라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의 강달러, 미국 일국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국 체제로. 그걸 따라가는 국가들이 있고 안 따라가는 국가들이 있죠. 안 따라가는 국가는 요번에 죽어요. 그게 경제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여전히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그런데 N저가 아니고 N저가 막 연초에 120엔 하던 게 달러당 지금 막 145엔까지 올라가고, 저 영국은 그 신임 트러스 총리 그 꼴통이야, 꼴통 트러스 그거. 나 여자라서 좀 잘 봐줬더니, 그건 갑자기 말이야, 감세 정책을 펴고, 돈 나눠주는 정책을 펴고, 금리를 내리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영국발 막 위기가 온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세계 1위 경제는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에요. 그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그 가스 공급 중단하고 폭파시키고 원유 공급 중단하고 하니까 겨울이 춥다 그러잖아요. 막 100%, 200% 가스가 값이 올라가고 전기값 올라가고 전기 끄고 가스도 못 틀고 난방도 못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사회주의적인 헌법이나 사회주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놈이나 유승민 씨가 그거를 갖고, 특히 이준석 이놈아가 라면값이나 잡으세요. 물가고 환율을 잡으세요. 올 겨울은 추울 거예요. 전기값 올라간대요. 가스값 올라간대요. 그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하는 놈은 그 놈을 진짜 죽이고 싶어나요. 사와가지고.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놈이 있고, 저런 놈이 어떻게 국힘의 당대표였는가, 여당의 대표였는가, 유치찬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싸가지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경제위기라는 것이 요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79년, 97년, 2008년 그거랑 다른 위기예요. 항상 위기는 새로운 형태로 오죠. 그걸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극복하리라고 봐요. 지금 거시 운영을 경제기획원들이 왜 모르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병기가 왜 모르겠어요. 한덕수는 너무 늙었더라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정신이. 왜 모르겠어요. 그걸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이럴 때는 모두가 믿고 정부한테 밀어줘야 돼요. 돌파 못해도 할 수 없고 돌파하거나 또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를 욕하면 안 돼요. 어떤 정부, 어떤 석학, 어떤 대통령이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유승민과 이준석이나 이준석 떼거리들이 공격한다는 거죠. 기가 차다른 거죠, 저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도 모르죠.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주가가 얼마까지 폭락할 것인가? 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환율, 물가, 주가, 또 부동산이 얼마나 폭락할 것인가? 답은 있죠. 제가 아무리 필부라도. 그죠? 1년 동안만 견디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1년 동안 견뎌서 안 되면은 미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예상을 했잖아요. 8%의 물가를 2%까지 내릴 적에. 그죠? 고금리 정책을 펴겠다. 킹달러 정책을 펴겠다. 그렇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지금 3.25%죠. 기준금리가. 2% 더 올리겠다는 소리죠. 미국의 계획에 의했으면. 그게 1년까지 가겠습니까? 보다가 멈추다가 또 올려보고 이러겠죠. 1년 안에 결판이 나고,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고물가와, 그죠? 근데 임금은 지금 되도록 억제 정책이 들어갔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올리면 안 되는데, 대기업들이 특히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 올리는데 IT 기업들이 그거 잡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공기업은 깎아야 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우린 고물가, 고금리,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이 언제 시작되며 벌써 시작됐죠?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한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 그러면 내가 분석가도 아니고 경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 연구하는 분들은 몰라. 실물을 보니까 그렇다란 말이죠. 당분간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환론에 의해서 요번에 헤지펀드의 공격도 아니고 또 리만 브라더스 파산, 미국 금융 파산에 의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전체 국제적인 지정학적 전략적인 게 지금 변하고 있고 미국 일국주의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물가 앙등이라는 것은 달러 때문에 우리가 수입 가격에 의해서 물가는 올라가지만 원자재 값은 이질적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원자재 값은 떨어지겠죠.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니까. 근데 달러가 강하니까 원자재 값이 떨어져도 물가에 크게 하락은 안 가져오겠지만은 그러나 곧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 3.25%니까 쉽게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 3번만 하면은 5%가 넘어버리죠. 그렇죠. 그럼 미국의 목표는 그때가 보겠죠. 기준금리 5%까지 올랐는데 물가가 안 잡혀? 그럼 더 강한 자극제를 쓰겠죠. 그러나 잡지 않는 역사는 없어요. 그럼 지구가 망하는 거니까. 잡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문에서 떠들고 언론들이 떠들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떠드는데 영국은 그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또는 저 남미가 먼저 시작하고 외환론이 그다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또는 이 동남아시아가 시작한다 그러는데 우린 그걸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경제가 돼 있어요. IMF 전보다 IMF가 2007년에 일어났죠. 20년 전이에요. 17년 전. 그때보다 경제 규모는 훨씬 커져 있고 79년보다는 수십 배 커져 있고 그렇죠. 다행히 이번에 기업들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한계기업만 제외하고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들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제조업들이. 그 한계기업이 지금 나오는 것은 그거는 원래 한계기업이었어요.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노임 따먹는 기업. 그런 거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해야 돼요. 공무원 구조조정해야 돼요. 이게 보수 정권, 보수주의의 철칙이에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해외와 경제 위기가 오더라. 그런데 항상 그것은 미국도 고통을 받고 미국이 일어서야 가더라.
이걸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좌파 진보가 공격하는 거는 그걸 뭐 할 수 없어. 저놈은 무조건 망년 나라를 고사하고 그냥 일단 막 상대편 보수당을 갖다가 망가져야지 진 정권이 잡으니까 그게 97년에 IMF 사태 때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수에서 개혁보수라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공격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준석 그건 아무것도 모르려니까 그렇다 치고 유승민이가 이런 걸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을 못 내놓을 것 같으면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유승민만큼 많은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승민을 억지로 깔려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경제 위기라는 게 주가가 뭐 2,200 붕괴됐다. 곧 얼마 안 있으면 2,000 붕괴돼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이 지금 폭락의 전초가 들어갔어요. 제가 봐도.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죠? 제가 볼 적에 두 꼭지나 왔어요. 아래로 두 꼭지나 왔어요. 6개월 전에 한 꼭지가 왔고 요번에 두 꼭지가 왔고 한 꼭지가 더 남았어요. 한 꼭지가 한 번 더 폭락이 들어오는 과정이 주식과 자산 가격이 그러면 끝날 것이에요. 그때 물가고도 웬만큼 해결되고 금리도 이제 다운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한은이나 경제기원이나 미국 연준이나 바이든이나 이들은 일단은 첫 번째가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를 못 잡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물가부터 잡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야. 경기 침체가 오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는 사람은 견디시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힘드신 분들도 한 1년만 견디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정권을 공격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 같은 이 얼치기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지만은 정부는 진짜 힘들 거예요. 윤 정권은. 뉴스에 막 헤드라인에 나오고 막 좌파 언론에서 공격하고 인터넷 언론들은 이거 자극적으로 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같이 외환위기가 또 오는 것 같이 달러가 2,000이 넘는 것 같이 뭐 부동산이 50% 떨어지는 것 같이 그 자극적인 기사를 내야지 사람들이 보거든요. 불안을 조성하는 거, 부정적인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고고TV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방송을 합니다. 그 얼마나 속에 석탄, 백탄 같이 타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쟁으로 삼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힘을 빼려는 세력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